요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므로 요게 보이는 xy 자리에 xy 대신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집어넣으면 로그 a의 m제곱 a의 n제곱 요렇게 돼요. 자, 지수법칙에 의하면 곱셈은 지수에서는 뭘로 바뀐다? 덧셈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m 플러스 n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런데 나가고 보니까 로그 a의 a가 뭔데? 1. 자, 그런데 m이 원래 뭐였어요? m은 요 앞에 보니까 로그 a의 x였어요. 로그 a의 x였구나. n은 원래 뭐였습니까? 시작! 로그 a의 y예요. 그래서 결국 진수끼리의 곱셈은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아래에 있는 녀석 우리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까? 얘는 선생님이 뭐라고 읽겠어?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하겠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자, 여기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뭐부터 쓴다? 시작! a의 m제곱은 x, a의 n제곱은 y 이렇게 쓰죠. 자, 그러므로 얘는요 x, y 자리에 대입을 하면 y 자리에는 a의 n제곱, x 자리에는 a의 m제곱을 집어넣습니다. 자, 얘는 로그끼리, 얘는 나눗셈으로 지수법칙에 의하면 m-n 제곱이 돼서 결국 m-n 이렇게 될 거고, m은 원래 로그 a의 x였고 n은 원래 로그 a의 y였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우리요, 요 공식 한 번만 읽고 외우고 넘어가자. 시작! 진수끼리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이렇게 외우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다요. 자, 이번에는 로그 a의 x n제곱은 n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저 녀석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지수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우선 무슨 식이 필요하다? 시작! a의 k제곱은 x이다 라는 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적어놓고 문제 풀려고 봤더니 x의 n제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x의 n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등식의 양변에 n제곱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의 nk.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의 n제곱. 맞나요? a의 nk제곱은 x의 n제곱이다가 돼요. 자,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x의 n제곱 자리에 a의 nk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예, a의 nk제곱 집어넣고 앞으로 내려오면 얘는 n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k가 원래 뭐였는데? 로그 a의 x였어요. 그래서 오, n은 저렇게 앞으로 내려갈 수 있구나 라고 증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밑에 여백 있죠. 여백 있으니까 여백 채우고 가도록 하자. 밑변환 공식도 하나 증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여백의 개념에 밑변환 공식의 증명, 밑변환 공식의 증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로그 a의 b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m이라고 놓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지수에서 항상 시작하니까 a의 m제곱은
B라고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양변에 양변에 로그 C를 취할 거예요. 양변에 로그 C를 취하면 얘는 로그 C의 A의 M제곱은 로그 C의 B다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자, M은 앞으로 나가서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가 됩니다. M만 놔두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얘는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돼요. 자, 그런데 M은 요 위에 있는 녀석이지. 그래서 M은 얘랑 같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적어놓고 봤더니 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밑변화 공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때 C는 내 맘대로 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요 정도만 증명하고요. 예.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가 보입니까? 개념 오늘 끼워 넣어준 거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얘요 지금부터 되게 자주 수학원 수학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므로 한번 우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 수학상 개념집 부등식 거의 뒤쪽 예. 예. 자, 우리가 지금부터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절대 부등식 어디에서 본 적 있어요? 항등식 배우면서 본 적이 있죠. 항등식과 뭐가 구조가 같다? 절대 부등식이 구조가 같고, 방정식과 뭐가 구조가 같다? 조건 부등식이 구조가 같다. 막 이렇게 항등식 맨 처음 배우면서 배웠던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 값에 대해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 항등식인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라고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뒤에 부등식이 나오면 얘가 바로 뭐다? 2차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습니까? 자, 죄송해요. 그냥 절대 부등식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뭐가 있어? 2차 부등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의 제목은 2차 절대 부등식 문제예요. 자, 개념의 제목이 뭐라고? 2차 절대 부등식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운 사람들은 얘기해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시작! 그림을 그린 후 AD라고 가르쳤어요.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린 후 스몰 a에 판별식 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린 후 AD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 그림을 그린 후 AD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샘플 개념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고 a는 0이 아니다가 성립할 조건은 이라고 나왔어요. 2차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이네. 2차 절대 부등식이구나. 2차 절대 부등식은 선생님이 그림부터 그리랬어. 자,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선생님 부등식을 가지고는 그림 못 그리잖아요. 함수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는요. 여기에 y는을 붙여서 2차 함수를 하나 그린다는 얘기고, 여기에 y는을 붙여서 상수함수를 하나 그린다는 겁니다. 근데 y는은 그림을 그리면 뭐가 나와? x축이 나와요. y는 0은 그림을 그리면 x축이 나와. 그래서 x축 그렸어. 그런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2차 함수에는요, 여러분, 이런 애랑 이런 애랑 있어. 얘는 x축보다 무조건 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그림을 그려주되 X축보다 크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A와 D의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아래로 볼록이니까 A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 양수. 자, 얘는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므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얘기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요 네 번째 거 하나 해드릴 거고 두 개는 여러분이 할 겁니다. 자, 얘를 그리래요. 그래? y는 0, x축이 있는데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아도 돼 라는 요런 두 개의 그림을 얘기해요. 자, 위로 볼록이니까 a는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요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허근이거나 중분을 갖거나 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그림 그려보고 A와 D의 부호를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 하신 분들은요 선생님이 칠판에 정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절대 부등식은 그림을 그린 후 A, D 요거 세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2차 절대 부등식은 그림을 그린 후 A, D 2차 절대 부등식은 그림을 그린 후 A, D 2차 절대 부등식은 그림을 그린 후 A, D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예, 5페이지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a-2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뭐야? 로그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로그가 미수와 진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미수 조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가르쳤지. 그리고 진수 조건 뭐라고 가르쳤어? 이렇게 가르쳤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진수 조건부터 적어볼까?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자, 이제 미수 조건 생각해보자. 저게 보이는 a-2는 뭐와 뭐 사이에 있거나 0과 1 사이에 있거나 1보다 커야 돼요. 얘는 0과 1 사이에 있거나 5와 a-2는 1보다 커야 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풀려고 했어. 얘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 구하라고 봤더니 문제 맨 앞에 무슨 표현이 보입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맞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바로 이게 뭐다? 2차 절대 부등식이다예요.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시작! 그림을 그린 후 A, D 라고 했어요. 그림 그려봐야지. 어머, X축. 어머,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야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A는 벌써 이미 1이라고 양수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A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는 이미 주어진 상태야. 그러므로 우리는 판별식 D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실근이 없어요. 즉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얘가 0보다 작다라고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2차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밖에 없어요. 자, 2차 부등식의 해법은 부등식은 항상 등식보다 좀 어려워서 3개입니다.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근데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허수가 등장하는 경우. 근해 공식을 구했는데 허수가 등장하는 경우. 그래서 그 경우에는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라는 풀이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법만 알면 2차 방정식의 해법은 거저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운다. 우리는 지금 2차 부등식의 해법 3개를 외우고 갈 거예요. 다시. 제목이 뭐라고? 시작!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한 번 더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러면 이 문제는 뭐로 풀면 되겠어? 인수분해 공통인수 A로 묶습니다. 그랬더니 A-8은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A-8이요. 예를 들어서 0 이상이다 라는 거하고 0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풉니까? 라고 한다면요. 다 0보다도 작아. 엄청 조그만 거지. 얘는 0보다 커. 무한히 커지겠지. 그래서 0보다 작아 이러면 수직선상의 그림이 항상 0보다도 작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0보다도 크면 무한히 커지니까 0보다 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등호 안 들어가니까 뻥뻥 뚫린 상태에서요.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요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등호 들어가면 새까맣게 칠해진 상태에서 바깥으로 쭉쭉 뻗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A값 0 얘를 0으로 만드는 A값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0과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면 항상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런 문제 풀면 A는 0 이하 5와 A는 8 이상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요 요 부등식을 풀어서 0과 8 사이를 구해낸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요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뭔 짓을 한다? 플러스 2. 그래서 양변에 2씩 더했더니 요런 게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2 넘어가면 A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묻자. 1번과 2번을 AND로 만족해야 돼요? OR로 만족해야 돼요? AND로 만족해야 돼요. 즉, 미수 조건과 진수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지. OR로 만족해서 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 이거 말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잘 풀기 위해서 뭔 짓을 한다?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면 0과 8 요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요 녀석을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2와 3까지 그리고 다시 3보다 크다라는 요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았더니 바로 빗끝인 요 부분만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AND로 만족하는 구간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정수 A의 개수 구하래. 몇 개 되겠습니까? 4개. 어떻게? 2, 3. 정수 여기 없지? 그러므로 여기 있는 4, 5, 6, 7. 몇 개? 4개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수학 원과정은요 외워야 될 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치? 막 연락에 욕 나오게 외워야 될 거 되게 많고 처음 배우는 학생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반복이 됐어요. 수학이 반복이 돼서 내가 웬만큼 개념을 잘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수학 상하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면 수학 원 문제를 애들이 왜 못 푼다? 수학 상하가 약해서 못 풀어요. 이렇게 막 절대부등식 들어가 있으면 얘는 사실은 로그 문제가 아니라 절대부등식이 훨씬 어려운 거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요. 생각을 해봐. 이 문제 어떤 독특한 특징 없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연필부터 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특징이 보여? 우선 첫 번째, 로그 2의 5와 로그 5의 2는 서로 역수이다. 이거 보이지? 그리고 또 로그 2의 5하고 로그 8의 25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8을 왠지 뭐라고 써주고 싶어? 2의 세제곱. 5를 뭐라고 써주고 싶어? 5의 제곱. 어머, 그러면 선생님 로그 8의 25는요 로그 2의 세제곱 5의 제곱으로 쓰면 뭐로 바뀔 수 있다? 시작! 3분의 2 로그 2의 5로 바뀔 수 있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는 결국 로그 2의 5 더하기 3분의 2의 로그 2의 5가 되고 얘는 로그 5의 2 더하기 몇 분의 몇 되겠어? 얘는 바꾸면 막바로 시작! 2분의 3의 로그 5의 2라고 이렇게 이제 한 번 했으니까 잘 바꿀 수 있겠죠. 자, 우리 요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로그 2의 5, 로그 2의 5 똑같은데 여긴 1이 생략돼 있잖아. 1하고 3분의 2 더하면 몇 되겠습니까? 3분의 5 로그 2의 5라고 앞에 있는 녀석 계산됐고 자, 뒤에 있는 녀석도 로그 5의 2, 로그 5의 2 같으니까 1하고 2분의 3 더하면 2분의 5 2분의 5의 로그 5의 2구나. 자,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수. 역수끼리 곱하면 1. 1 끝났네요.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6분의 25.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 속에 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찰한 후에 연필을 대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6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외쳐주세요.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요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항상 개념 죽어라 읽어라 20번씩 읽어라 읽어야지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 중에 선생님이 가르친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로그 A의 B는 뭐와 같다? 로그 B의 A분의 1과 같다. 그래서 요 공식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요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바로 용도의 방향성이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구조의 문제를 보면 무조건 이 개념을 떠올려야 해 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녀석들이 왕창왕창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풀이법 뭐다? 미수 통일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로그 2, 로그 3, 로그 6, 로그의 미수가 다 다르지. 하지만 내가 요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미수가 전부 x로 통일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요 두 가지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바꿔보도록 할 거야. 그리고 얘가 힌트를 막 주고 있다. 일이 아닌 양수 x. 자, 일이 아닌 양수 이거 미수의 조건이지. 야, 나 x인데 나를 미수로 해주길 바래? 막 이렇게 온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에 의해서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시작! 로그 x의 2 더하기 로그 x의 3 더하기 로그 x의 6은 2배의 로그 x의 a. 이는 앞으로 살짝 빼버려도 상관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하자. 우리 로그끼리의 덧셈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그래서 얘는요, 로그끼리의 덧셈은 2 곱하기 3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의 로그 x의 a가 돼버립니다. 자, 요 앞에 있는 2는 뒤로 올려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로그 x의 계산해보자. 2 곱하기 3 곱하기 6은 몇이야? 36은 로그 x의 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올려버릴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다는 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자, 양변에서 로그 x 지워버립니다. 결국 a의 제곱은 36 이런 식이 나오네요. a 계산하면 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 양수 a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지. 왜? 얘가 양수 a로 지정이 된 이유는 얘가 진수 자리에 결국엔 들어가야 될 녀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최종 답은 a는 뭐가 되겠다? 6이 되겠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앞에 배웠던 성질의 구조를 눈에 완전히 박아놔야 돼. 박아놔야지만 문제를 봤을 때 오, 나 이런 개념 알고 있는데 그거네 라고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수학은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아래 있는 문제 보자. 아래 있는 문제 아주 강력한 특징 뭐야? 곱셈이에요. 로그는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로그에 곱셈이 나올 때는 바로 그 기타 성질 기억나십니까? 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타 성질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예. 전부 밑변환 공식으로 분모 분자로 나눠버리세요. 그리고 미수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으면 뭐로 정하면 좋아? 그럼 상용 로그 10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략해버리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내신 분은 답을 불러주십시오. A는 4. 정답 나왔습니다. 15초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자, 선생님이 하나 훈련 안 시킨 게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로그 A에 B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요, 밑변환 공식으로 밑을 C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되는 거야 라는 건 배웠죠. 예, 선생님이 이걸 훈련을 안 시켰네요. 역방향으로 가는 훈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밑수가 똑같은 분수식이 나올 때는 로그 지워버리시고요. CC 지워버리시고 로그 A의 B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로그 하나 지우고 밑수 CC 내 맘대로 정한 CC 지워버리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로그 A의 B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로그끼리의 곱셈은 밑변한 공식밖에 없지. 나 미수 쓰기 귀찮아서 10을 생략한 상용 로그로 쓸 거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로그 5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A분의 로그 2A 곱하기 로그 2A분의 로그 4A는 로그 5분의 로그 9라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어머 양변에 로그 5라는 수를 곱해줬다 치지 뭐. 그러고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